다음 무대는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 소시미.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우리가 언제까지 동남아 국가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시미입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표현이죠. 유명하지 않고 급이 낮은 가수라는 의미의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면 동남아 국가 비하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국제적 교류가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우리끼리 웃자고 만든 농담이니 당시에는 비하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동남아를 낮게 보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보다 잘 살았을까요? 동남아 국가에 가보면 특히 한국인이 많은 필리핀, 베트남 등에 가보면 한국인들이 동남아인들을 심하게 할애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레 취급하죠. 동남아에서 한국인이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데 현지인인 줄 알고 야야 라고 부르거나 심한 욕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줄 알고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랬대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욕해도 되나요? 눈빛부터가 벌레 보는 눈빛인데? 그리고 동남아인들이 한국말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서양인이 자기네 말 못 알아들을 거라고 우리한테 욕하고 막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서가 되나요?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동남아 국가 외국인들을 데리고 단체로 식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들이었고 조용하게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밥 먹던 한국인 한 명이 거지 새끼들이랑 밥 먹기 싫다고 식당에 항의하고 동남아인들은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명백한 인종차별 아닌가요? 백인들이 밥 먹고 있었어도 그랬을까요? 장담하는데 그 동남아인들이 그 한국인보다 훨씬 부자일 겁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동남아와 중국인들은 엘리베이터의 이용 금지라고 계단을 이용하래요. 계단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돌아가야 했거든요. 1층부터 지하 4층까지만 운영되는 엘리베이터였는데 엘리베이터도 가지 않는 2층부터는 아파트였거든요. 코로나가 2층까지 올라올까봐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답니다. 심지어 그때는 동남아보다 한국이 확진자 수가 많아서 외국에서는 한국인들을 경계하던 때죠. 뭐 거기까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중국인들과 동남아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정말 한국인들 미친놈들인가 싶더라고요. 흑인들과 같은 버스를 타거나 화장실을 같이 쓰면 병 옮긴다던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뭐가 다른가요? 일본이나 서양에서 한국인들이 무시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부들부들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에게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에 있던 미국인들도 이 정도로 한국인들을 벌레 취급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동남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거지 국가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고인지,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0년대 90년대 제가 어린 시절에 동남아 국가들은 다 못 사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70년대에도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는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을 추월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북한을 추월한 것도 80년대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80년대 TV에서 동남아 시골의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의 모습을 주로 봐왔습니다. 북한의 궁핍한 사람들의 모습만을 봐왔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인 듯 이미지를 심었죠.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80년대 이전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보다 잘 살았으며 심지어 북한도 우리보다 잘 살았죠. 제가 어릴 때는 북한에는 거지들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된 건 89년도부터입니다. 1989년 이전에는 해외여행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였어요. 유학이나 비즈니스로만 해외 출국이 허용됐죠. 여권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동남아 국가와 북한은 거지이고 우리나라는 지상낙원. 뭐 떠오르는 것 없나요? 북한과 다를 게 없었죠. 북한과 남한은 서로 거지라고 서로 비방하고
자기네는 잘 사는 나라라고 국민들을 세뇌시켰죠. 솔직히 당시에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태국을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 태국인들이 여행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많죠. 태국은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자 없이 일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 태국에서 어떻게 비자 없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것은 81년도입니다. 태국은 6.25 전쟁 참전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금전적으로 원조해주던 나라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지 몰랐던 거죠. 특히나 태국은 동남아에서 식민지를 겪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국가가 아니죠. 태국,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들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금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건설 분야를 비롯한 각종 기술도 전수했죠.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못 사는 나라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하죠. 우리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오래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보여서 후져 보이죠? 그 건물들이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자본과 기술력이죠. 그 건물들이 아직까지 건재한 거고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정치인들이 탐욕까지 얽히면서 폭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이라면 욕부터 바꿔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정말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 이 나라는 자동차 회사가 없나? 일본 차가 거의 다고 외국 차밖에 없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로 자동차 회사가 없더라고요. 자동차 회사를 보유한 나라가 몇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켰잖아요. 말레이시아도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TV에서 말레이시아 깔리만탄 섬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보여줬죠. 동남아 사람들이 지능이 낮아서 우리보다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빠르게 발전한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동남아 국가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4% 내외, 동남아 국가들 경제성장률 6에서 10% 정도가 되죠. 식민지를 벗어나고 산업시설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 외자가 유치되고 한번 발전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를 앞지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영어에 능통하다는 겁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영어가 국가 공용어입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 외에 공용어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북부는 따갈로그, 남부는 비사야어를 쓰고 영어도 공용어로 쓰죠. 인도네시아는 지역이 워낙 넓고 섬이 많아서 지역 언어는 기본이고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씁니다. 보통 두세 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죠.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언어 전환 스위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언어를 2개 이상 쓰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 비교적 수월하다고 하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교육 환경만 갖춰지면 언어를 쉽게 배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나라 배우가 외국 진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꿈의 이야기였죠. 가수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은 특유의 성실함 때문에 어딜 가나 성공할 수 있다. 다만 영어만 된다면.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헐리우드로 진출하는 배우는 항상 있어 왔고 심지어 미국에서 성공하는 가수도 많았죠. 영화 감독들이나 스태프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처럼 한류를 타고 감독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 바닥부터 본인의 실력을 입증해서 이뤄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싸이나 BTS 같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국어 노래로 성공했고 영어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느냐. 영어를 잘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건 개소리다. 영어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개개인이 국제적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데 발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큰 시장에서 활약합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에서 감독이나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싸이, BTS, 마동석 씨가 영어를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80년대의 일본은 비교적 국민들이 영어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왜 일본인들은 영어를 잘해?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국가가 되었죠. 이젠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 영어 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던 일본은 이제 갈라파고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전에 안주하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죠. 그 사이 우리는 발전했고 일본이 더 이상 깔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아직도 한국이 못 사는 나라인 줄 압니다. 우리도 영어는 필요 없다고, 동남아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일본처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벌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만심은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만들 겁니다. 동남아를 적대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타국가를 무시하지 말고 발전을 모색하자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받았던 서름, 우린 그걸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한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존경심을 보내게 되죠. 6.25 직후 한국에 호의를 베풀던 외국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역시 존경할 만한 국가의 사람이란 생각이 들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게 국력이 됩니다. 이야, 한국인들은 저렇게 올바르니까 저렇게 발전하지 라는 이미지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소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염원합니다.